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교과서 269페이지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사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인 파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주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 파트죠. 자,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크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 정책을 보겠어요. 자, 이 박정희 정부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했냐면 장면 정부 때 마련이 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1차, 2차, 그리고 3차, 4차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제1차, 2차 경제개발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 의류, 합판, 가발,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공장이 많지도 않고 뭐 산업적인 면에서 발전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건 기술이 없고 노동력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공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 가죽이나 이런 걸로 신발을 만들고 뭐 가발을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2차 경제개발의 특징으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화학 비료, 시멘트, 정유 같은 기간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울산의 마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출 자유 지역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경부고속국도를 이때 처음 개통을 하게 돼요. 박정희 정부 때 1차, 2차 산업 경제개발 하는 시기 때 이제 경부고속국도를 건설을 해서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었다. 일일 생활권이란 거는 전국에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하루 만에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본학부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자본을 유치를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뭐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고요. 이 베트남 파병을 할 때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차관으로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 연결지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죠. 자, 그 이후에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약 9.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수출은 약 20배 이상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됐던 이유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일부 기업들을 나라에서 성장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요. 정경유착이 심해집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건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이제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국가 주도로
특정 산업을 선택을 해서 발달시키기 때문에 산업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정치적으로 일부 산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성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정경유착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외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거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서 외국 자본에게 굉장히 의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채가 빠르게 증가를 해서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1, 2차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핵심적으로 볼 건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부고속국도가 만들어지는 등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변하고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뤄내지만 그에 따른 한계점들도 명확히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이래요. 우리가 아까 1,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으로 이뤘다 했죠. 그러고 나서 제 3, 4차 때는 이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 방향을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1, 2차에서는 경공업 중심, 제3, 4차에서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세금을 면제해주고 금융을 지원해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등의 국가 주도의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화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울산과 거제에 있는 조선소라든가 이런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다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국가 주도에 의해서. 그래서 뭐 창원, 구미, 울산, 여수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요. 부족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리 등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제 모습을 바꿨어요. 자, 1970년대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중화공업이 크게 성장을 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했다.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구조와 공업구조를 변화하게 되면서 이 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요. 1977년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그 이후에 1973년부터 79년 사이에 연평균 8.9%에 해당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이러한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제3, 4차 경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도 있었어요. 바로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어요. 석유파동. 자, 이 석유파동은 이 석유를 수출하는 중동 국가에서 일종의 이유로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석유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발전하고 해 나가고 있던 중화학 공업들이 다 이 석유를 활용을 해서 발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원료로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석유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이 경제에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 때 굉장한 위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2차 석유 파동 때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뭐 그런 결과로 그런 배경으로 YH 무역 사건을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황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작용하였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가 실시했던 1, 2차 경제계획과 그리고 경제개발계획과 3, 4차 경제개발계획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위기도 찾아왔었다. 자, 그래서 석유파동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맞게 되냐. 자, 198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는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제2차 석유파동, 정치적 격변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12.12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부채를 감면해 주거나 저금리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손을 써서 이 기업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예 국가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을 했다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민간 경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1980년대에 이르러서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삼저호황, 이 세계가 낮아서 경제적으로 호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낮았냐? 바로 기름값, 저 유가, 그리고 저 달러가 싸지고요. 이 금리가 싸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원유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원재료를 사올 때 굉장히 많은 외환을 들였는데, 그럼 외환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국제적으로 저 금리의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외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의 과잉 설비 그리고 수출 부진 등을 해소를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이런 삼저 호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경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부문을 주력 산업으로 해서 성장을 이루게 됐고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도 육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때 국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개방 압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맺었던 바로 조약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 선언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정부도 미국의 개방 압력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서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두르게 되고요. 국내에도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국내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미국의 압력 등에 의해서 이런 다국적 기업을 들이고 국제금융자본을 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변천사들을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정리된 게 바로 교과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출 상품으로 본 경제 변화예요. 1960년대에는 합판, 가발, 신발 등과 같은 경무업 중심, 1970년대에는 철강판, 선박이 등장하면서 중화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1980년대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됐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뤄냈는데 당연히 급격한 성장이 이루게 되니까 그만큼 문제점도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일단은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원자재나 시설, 자본, 기술 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복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뒤떨어진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외자 도입에 따라서 외채가 증가를 해서요. 외채를 상환해야 되는 시기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IMF죠. 그리고 저게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의 주도로 대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 출신의 재벌들이 등장을 하고요.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다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들이 기업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게 됐던 건 국가 주도의 대기업 육성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지만 정경유착과 같은 이런 부패 구조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들을 낳게 되고요. 과도하게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부실 기업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 한편 정부의 공업 중심 개발 경제 개발 추진에 따라서 산업 불균형이 심화가 되었는데, 자, 왜 이게 일어나냐?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자, 이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부려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임금만 낮추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 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곡물의 가격도 낮추는 저고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랑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 그래서 이 국가에도 중심이 돼서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산업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고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외채 상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뭐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고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불균형이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자료들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들이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학습지에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내용 볼게요. 자,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부분입니다. 자, 학습지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부분입니다. 이전세 진단평가를 같이 보면은 자, 이전세 진단평가 1번은
바로 12.12 사태죠. 12.12 사태. 자, 다음 2번. 신군부에 저항한 이 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된 민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운동은 바로 5.18 민주운동이죠. 자, 다음 개념 정리로 넘어가서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1, 2차, 제3, 4차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제1, 2차 때는 이제 의류, 합판, 가발,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이제 경공업을 육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공업을 육성을 시키죠. 자, 그 아래 제3, 4차 아까 얘기했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됐지만 석유 파동과 같은 위기도 찾아오게 돼요. 석유 파동. 자, 다음 1980년대 경제 변화에서는 자, 이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에게 경제적 자율을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제적인 상황이 급변하면서 3저 호황이 찾아오게 돼요. 이 3저 호황은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 저달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면서 경제적인 호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된다. 자,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자료학습 1번.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죠. 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 다음에 2번 공업구조가 변화를 했대요. 원래는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했죠. 이 수출을 위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했다. 자,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제3, 4차가 아니라 제1, 2차 때입니다. 1, 2차 때. 3, 4차가 아니라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게 되고요. 자, 이번도 틀린 설명이에요. 이번은 틀린 설명. 자,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틀린 설명이고요.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2번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을 옳지 않은 것을 풀면 되는데 1번부터 답이 나와 있죠. 우리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으로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았어요. 정경유착이 해소되지 않았고 심화되었다. 자, 다음 3번 밑줄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국제 경기가 약화되면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해졌대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호업 제품으로 안 되니까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공업,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꾸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말 답은 4번. 박정희 정부 때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의 형태를 바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사회가 모습하는 사회 모습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